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사기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죠? 국어사전에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등재되어 있는 범죄 말입니다.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중고나라 소액 사기 등 작은 사기를 비롯해서 수십억대 전세 사기까지 우리나라의 사기 유형은 참 다양한데요. 이런 사기꾼들에게도 일명 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레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앞에서 말했듯 중고나라 사기나 전세 사기 등 누가 봐도 뻔히 걸리며 금방 잡히는 사기는 완전 B급 하류들이나 하는 조잡한 사기죠. A급이 되면 많은 시간을 쏟아서 꾸준히 신뢰를 쌓은 뒤 결국 마지막에 단 한 번만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막상 사기를 당했을 때는 한참을 모르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급. 막상 이들에게는 사기를 당하고 난 뒤에서라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고수들인데요. 만일 나중에 사기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오히려 아니라고 부정들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당한 뒤 이게 맞겠지, 안 맞으면 안 돼 라고 끝까지 부정하거나 그들의 말이 틀릴 리가 없다고 하며 신화화 시키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기들은 대부분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사람들이 철석같이 신뢰하며 이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착취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대형 사기극이 있죠. 아니, 얼마 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이 손해보는 미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들의 말이 틀릴 리가 없다며 신화화하고 끝까지 부정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바로 부동산 사기극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건설사나 시행사 등을 비롯해 유튜버나 스타 강사, 그리고 투기꾼들과 중개사들까지 묶여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형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치는 사기극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떠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합심해서 치는 사기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유형은 건설사를 비롯한 시행사를 필두로 대행사 분양팀과 건이 합심해서 치는 사기입니다. 이들은 들어오려면 아직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리는 교통호재나 확정되지 않은 인프라를 가지고 마치 다 들어온 것처럼 호재를 부풀려 홍보하며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의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을 붙이는데요. 저렇게 합리화하니 당연한 가격이냐? 아니, 오히려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오르는 것이냐?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 비싼 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미뤄지는 교통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기본이고요. 추후 교통이 편리해지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지만 계획 발표 때나 예타 통과 때, 그리고 착공 때마다 계속 프리미엄을 붙였기 때문에 이미 호재 이상으로 거품이 쌓였으니 실제로 매수 심리가 빠지면 교통이 들어오는 시기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죠. 이런 곳들은 많은 투기 수요들이 들어와 담합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마지막에 사줘야 하는 실수요들은 교통이나 학군 등 인프라에 비해 너무 높은 가격이기에 들어오기 굉장히 꺼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수요들이 붙지 않으면 여력이 될 때까지 보유하다가 결국은 가격이 빠지기 마련이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요. 임대를 맞춰주겠다는 확약서를 통해 분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를 못 맞춰주더라도 이들이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거짓 세입자를 붙인 뒤 렌트 프리로 계약했다며 몇 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면제해 주도록 만들죠.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수익에 비해 너무 비싼 임대료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빼기에 결국은 공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호실들과 차이가 전혀 없는 곳을
약국 독점자리라고 하면서 평당 몇백에서 몇천씩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에 병원이 들어왔다고 하며 분양을 시키지만 이 중 일부는 병원이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팔아먹기 위해 계약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병원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와 스타 강사 또는 유튜버가 합작하는 방법인데요. 항상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하는 지역들은 해당 지역의 호재로 홍보하면서 자료와 함께 강사들이나 유튜버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실제 저희에게도 꽤 높은 금액으로 몇 번 의뢰가 들어온 적은 있었으나 구독자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기에 전부 고사했었는데요. 이렇게 홍보비를 받으며 스타 강사들이나 유튜버들이 해당 현장을 띄워주거나 인근의 시세를 올리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럼 강의나 방송을 들은 수강생들이 해당 지역의 투기 수요 및 추격 매수로 대량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죠. 이들이 거래할 경우는 건설사가 중개사와 합작해 자전거래나 1인 법인 등을 이용해 시세를 먼저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오르는 것을 보고 믿고 들어가게 되고요. 이 올라간 시세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여기에 한 수 더한 스타 강사나 유튜버들은 강의료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분양 현장을 알선하면서 높은 MGM까지 받아 챙길 수도 있죠. 그럼 큰 돈을 범과 동시에 예측이 맞았다는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본인이 수요를 집어넣어서 올리는 건 누가 못 맞출 수 있을까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해당 지역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않더라도 실수요들이 매입하지 않는 가격이 되어버리니 막상 팔려고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투기 수요들이 세 번째 유형으로 질 낮은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투기꾼들과 입주민, 공인중개사까지 합세하여 인근의 시세를 교란하는 사기인 집값 담합이나 자전거래 말이죠. 몇몇 투기꾼들이 부녀에 등해서 우리가 집에만 있어도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벌 수 있다고 하거나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등에 전단지를 붙이며 우리의 집이 저평가되었으니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시세를 끌어올리도록 선동하는 등의 방법, 또는 아예 단톡방이나 카페 등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며 꾸준히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세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같이 분양받은 금액이나 실거래가보다는 작게는 몇 천에서 크게는 몇 억까지 호가를 올려 매물을 올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일 가격이 낮은 매물이 올라오게 되면 다같이 허위 매물 신고를 해서 해당 매물이 사라지도록 만들고요. 이를 보고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조급한 마음을 가진 실수요나 아니면 초보 투기꾼들이 뒤늦게 들어오며 이 비싼 가격에 매입하게 되는데요. 매입 전화가 오면 바로 매물을 거두고 몇 천의 호가를 더 붙여서 내놓거나 아니면 거래한 뒤에 다같이 삼합해서 일제히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올리죠. 이렇게 호가를 올리게 되면 감정원 등에서는 영향이 없으나 KB나 부동산 114 등 호가를 반영하는 지표에서는 시세가 올라간다고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 상승한다고 기사들이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는 거래하지도 않을 집을 자전거래를 통해 계약한 것처럼 위장해서 올린 뒤 취소 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 감정원 시세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선동했던 투기꾼들은 암암리에 계약 당시 깎아주기도 하는 등 지들의 매물만 팔아먹고 빠지는 동안 새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이런 사기에 넘어가 실제의 가치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집을 사게 되는 거죠. 이뿐일까요? 선동에 당한 입주민들 역시 장기간 거주하면서 보유세 등 세금이 올라가면 물론 시세가 오르면서 인근 상가 가격까지 올라가니 임대료 역시 따라서 올라가면서 동네의 물가가 올라가는 등의 피해를 입습니다. 즉 투기꾼들만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 보고 빠지는 경우지만 입주민들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단지 가치가 높아졌다고 자기 위로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단지는 변함이 없기에 올라갈 가치가 없으니 거품만 쌓이는 상황이며
이사 갈 때 역시 임금도 같이 올랐으니 남는 것도 없고 계약 시 중개료만 올라가면서 손해만 늘어나는데 말이죠. 다행히 지난달 21일부터 거래 신고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취소 신고를 필수로 하게 만들어 자전 거래를 못하게 막았고,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특사경 조사가 들어가니 이제는 대놓고 할 수도 없는데요. 이를 피해가며 단톡방에 이름을 바꾸고 혹시나 신고 먹을까봐 새 멤버도 받지 않으며 대화 시에도 은어를 써가며 계속 선동하고 있으나 과연 언제까지 안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제 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비까지 걸고 있는데요. 도무지 팔리지가 않으니 지들 입맛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곳들을 찾아가서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채널에서도 한 번씩 좌표를 찍으며 한꺼번에 몰려와 내용을 왜곡하며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말은 신뢰했던 실수요들처럼, 그리고 영상을 다 본 것처럼 댓글을 다는데 막상 그 내용을 보면 영상 한 개라도 완벽히 보지 않은 것처럼 달고 있죠. 그렇게 밑바닥 인성을 보여주면서 남 탓을 하며 왜곡 및 조작을 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니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가격에는 팔릴 리가 없으며 마지막 때니까 더욱 발악한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결국 건설사와 언론의 합작으로 들어가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방법보다 언론에서 홍보해주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좋죠. 예를 들어 최근 수용성의 경우 12.16 이후 풍선 효과로 오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이런 풍선 효과 기사는 9월부터 나오며 계속 투기를 유도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원, 팔달, 영동, 성남, 수정구 등은 이미 11월부터 급등세를 보였고 이전 돈 버는 사람들 따로 있다는 영상에서 말했던 이들이 갭 투기를 하며 마음껏 시세를 올렸죠. 이후 12.16 정책이 터지자 저들이 돈 벌고 빠지는 동안 욕심만 앞섰지 지식이 부족해 추후 황금성을 생각하지 않는 투기 수요들이 풍선 효과라는 언론의 호도에 넘어가서 추격 매수로 들어가면서 저들에게 차익 실현을 안겨주고 본인은 애물단지를 떠안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12.16으로 생겨난 풍선 효과인 양 꾸준히 호도하면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짓거리고 있는 게 언론의 현실이고요. 게다가 이렇게 폭등시키면 규제를 맞는다는 것을 건설사들과 언론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면서도 정부에서 언급되기 전까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인지 예를 들어보면 올해 17,700여 가구의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로 팔아먹기 위해서는 수원의 시세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규제 지역에 지정돼서 투기꾼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일단 시세를 올려놓으면 이후 떨어진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건설사들이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죠. 결국 이에 당하는 피해자들은 수분양자들과 뒤늦게 들어오는 투기 수요들 뿐이며 그동안 건설사는 많은 금액을 벌어가면서 언론들에게도 챙겨주니 저 사기꾼들만 윈이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역시 4월에 핵심 지역들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게 되면 하급지에서는 이보다 비싸게 분양하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기에 전국적으로 분양가의 상한선이 생기게 될 텐데요. 그때부터는 무리해서 시세를 띄울 필요성이 사라지니 앞으로는 사기에 당한 사람들도 속는 이런 S급 사기들이 차츰 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사기극을 보면 언론사들이 투기를 유도해 시세를 띄우고 이를 이용해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은 이에 빌부터 콩고물을 받아먹으며 사람들을 착취했던 공범이고요. 이런 거대한 사기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실수요들. 그러니 저희가 지금은 분양이든 매매든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거품 터지기 직전 영상에서 말했듯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정점으로 쌓인 상황에서 경제 위기까지 닥쳤기에 조만간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풍선 효과든 뭐든 그런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며 지금 오른다고 들어가는 사람은
빠져나올 때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 이 거대한 사기극에 피해자를 자원하면서 들어가서 S급 사기꾼들에게 속은 것처럼 집값이 떨어져 피해를 입기 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원하고, 떨어지고 나서 피해 입게 된 후에는 우리나라는 영원한 장기적 우상향이다라고 신화화하면서 정신승리만 하지 말고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인 거품이 빠질 때까지 차분히 기다린 다음 추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